비정형 데이터 리뷰 강의를 찍게 된 신동환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단어나 문자 등 시퀀스, 즉 순서를 가진 아이템들을 가지고 또 다른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인코더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여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디코더는 정보들을 어떻게 풀어서 전달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인코더에 인풋을 넣으면 디코더로부터 아웃풋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RNN의 구조는 오른쪽의 그림과 같은데, 인풋으로 히든 스테이트와 인풋 벡터가 주어지면 이를 통해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와 아웃풋 벡터를 만듭니다. 이를 모든 인풋에 반복하여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코더에선 히든 스테이트와 함께 생성된 아웃풋 벡터를 통해 생성된 단어를 결과로 사용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한계점은 최종 히든 스테이트가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되면 뒤쪽 단어일수록 더 영향을 크게 받는 벡터가 되는 편중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텐션이라는 방법을 도입하여 인풋 시퀀스에 중 관계가 있는 것에 모델이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선의 굵기가 지날수록 두 단어의 관계가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해당 단어가 무슨 인풋 시퀀스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퀀스의 학습 과정에서 어텐션을 사용하려면 선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번호처럼 1번은 각 인풋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모두 필요하며 이니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각 인풋들의 히든 스테이트의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이는 이니셜 디코더의 내적 값입니다. 그 후 소프트맥스를 구하게 됩니다. 구한 소프트맥스 값을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에 곱해주어 모두 더해주면 이 모두 더해준 값이 컨텍스트 벡터가 되는데, 이는 기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컨캐티네이트되어 하나의 벡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선행 과정이고, 그 후의 결과 산출까지의 과정은 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벡터를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결과 값은 아웃풋 워드가 무엇인지를 명시합니다. 이에 대한 작업을 모든 인풋에 대하여 시행하면 결과 시퀀스 값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어텐션을 사용하여 수행 속도가 빨라지게 한 모델입니다. 그 내부는 인코딩 블록과 디코딩 블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인코딩 및 디코딩 컴포넌트에는 다수의 인코더와 다수의 디코더가 존재합니다. 특히 인코더에서는 통째로 모든 시퀀스를 사용한다면, 디코더에서는 마스크 어텐션을 사용하여 이 마스킹된 시퀀스를 하나씩 사용합니다. 따라서 디코더에서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의 구조와 그 계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파트 빨간색 박스가 있는 부분이 인코더의 구조이고, 오른쪽이 디코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코더에서는 하는 태스크는 인풋 임베딩입니다. 이는 단어나 문장들을 토큰 단위로 쪼개어 벡터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인코더에서는 통째로 모든 시퀀스가 순서 없이 임베딩되므로 특정 단어의 순서를 매기 위하여 포지셔널 벡터의 값을 기존 인풋 임베딩 벡터에 더해주는 것입니다. 생성된 벡터를 인코딩 블록에 넣어주면 멀티헤드 어텐션과 레지듀얼 커넥션 및 노멀라이제이션 태스크가 수행됩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쿼리 키 그리고 밸류 벡터를 통해 만든 행렬을 통해 각 인풋에 대한 q, k, v를 구한 뒤 쿼리 벡터와 키 벡터를 모두 곱해준 값에 소프트 함수를 써서 스코어 값을 구합니다. 이후에 밸류 벡터와 스코어를 곱하여 모두 더해주면 결과 값인 z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하나 인풋에 대해서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결과 값들이 z를 구하여 이를 모두 컨캐트네이트 시킨 뒤 웨이트 매트리스에 곱하여 최종 결과 값인 라지 z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add and normal 파트에선 레지듀얼 값으로 자기 자신을 더해주고 정규화시켜줍니다. 인코더의 마지막 피드포워드 과정에선 렐로 함수를 적용한 식을 사용하여 값을 구합니다. 이때 같은 블록 내에서 네트워크의 구조와 곱해지는 웨이트 값이 같지만 다른 블록일 때는 각 레이어들마다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디코딩 과정은 시작은 인코딩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아웃풋을 임베딩 시키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줍니다. 그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은 멀티헤드 어텐션과 다르게 소프트맥스 값을 구하기 전에 오른쪽 표처럼 어텐션 마스크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맨 오른쪽 그림처럼 그 값들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값으로 만들어 소프트맥스 값을 구하면 0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 과정은 인코더와 동일하지만 멀티헤드에서의 두 가지의 결과값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코더에서의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의 결과값과
인코더에서의 멀티헤드 어텐션의 결과값인 인풋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디코더의 마지막 과정이자 트랜스포머의 마지막 태스크는 아웃풋의 확률값을 구해주는 리니어와 소프트맥스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리니어 레이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보큐블리 사이즈의 로지 벡터로 변환하여 줍니다. 이후 소프트맥스에서는 그 스코어 값들을 모두 확률로 변환시켜 주어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갖는 단어의 인덱스 값을 가져와 그 인덱스와 맞는 단어를 추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 지표는 BLUE 스코어로 산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